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당신이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강아지는 꼭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당신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강아지가 그저 먹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눈빛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1위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7위, 3만 년 전부터 각인된 생존 코드. 네, 강아지는 정말로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가장 뻔한 이유 같지만 사실 이건 굶주림과는 다릅니다. 아주 오래전 개의 조상 중 일부는 인간 주변에 머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남긴 뼈, 고기 조각, 불 주변의 음식 찌꺼기. 그곳에는 위험도 있었지만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은 개의 몸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늑대와 달리 개는 사람이 먹는 곡물과 전분을 소화하는 능력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곁에 온 강아지는 그냥 밥상을 노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안에서 3만 년 전부터 이어진 신호가 켜진 겁니다. 인간 곁에 있어야 산다. 식탁 앞에 선 작은 강아지의 몸 안에는 아직도 오래된 생존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배고픔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다음에 나올 이유는 음식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6위, 식사 시간은 강아지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아지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집안에서도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아예 집을 나가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당신은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단, 식사 시간만 빼고요. 당신이 식탁 앞에 앉는 순간 강아지는 압니다. 당분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요.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일어나지 않고 문 뒤로 사라지지 않고 자기 눈앞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당신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나타납니다. 음식 냄새가 나기 전부터, 접시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이 의자에 앉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당신에게는 그냥 밥 먹는 시간이지만 강아지에게는 하루 중 몇 안 되는 예측 가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 그게 강아지에게는 큰 안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구걸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음식에 대한 기대만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5위, 강아지는 당신의 표정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바라보는 건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요. 하지만 식사 시간에 강아지가 보고 있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강아지 행동 연구자들은 강아지가 사람의 표정을 늑대보다 훨씬 정확하게 읽도록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화난 표정, 피곤한 표정, 걱정하는 표정, 웃는 표정. 강아지는 그 작은 차이를 계속 구분해 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당신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립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긴장해 있던 어깨도 잠깐 내려갑니다. 강아지에게 그 얼굴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강아지가 식탁 위에 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강아지가 보고 있는 건 무장 해제된 당신입니다. 4위, 강아지는 당신이 언제 흔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당신을 관찰해 왔습니다. 당신이 언제 음식을 나눠주는지, 언제 모른 척하는지, 언제 단호한 척하다가 결국 흔들리는지 강아지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압니다. 당신이 피곤한 날에는 조금 더 쉽게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요. TV를 보면서 밥을 먹을 때는 평소보다 덜 단호하다는 것도 압니다. 평일보다 주말에 무언가를 더 잘 나눠준다는 것도 압니다. 이건 강아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리한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아볼까? 조금 더 오래 바라볼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볼까? 그 중에서 가장 잘 통했던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가장 엄격한 사람 옆이 아니라
가장 마음 약한 사람 곁에 앉습니다. 음식이 제일 많은 곳이 아니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3위. 강아지는 그 시간 안에 자신도 포함되고 싶어 합니다. 강아지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음식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음식이 가장 많은 사람 옆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사람 곁에 앉습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함께 있음입니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으려고 방문을 닫으면 강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음식을 놓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자신만 빠졌다고 느낀 겁니다. 강아지에게 식사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확인입니다.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이 가족 안에 있어. 나도 제외된 게 아니야. 2위. 강아지는 가족이 아직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강아지에게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늑대무리에서 먹는 순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당신이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은 강아지에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 집의 질서가 오늘도 그대로라는 신호. 자신이 믿어온 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신호. 음식이 목적이라면 한두 번 시도하다 포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건 다른 이유입니다. 그 아이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강아지가 비로소 몸을 돌려 자리를 잡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요한 확인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무리는 괜찮다. 내 자리는 여기 있다. 1위. 강아지는 아직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지만 강아지 행동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처음 세상을 배울 때 먹는다는 건 곧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어미 곁에서 젖을 먹고 몸을 기대고 따뜻함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 첫 기억 안에서 음식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는다는 건 돌봄을 받는다는 뜻이었고 곁에 있어도 된다는 뜻이었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역할은 보호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강아지에게 당신은 그냥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괜찮다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강아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안에는 이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나도 아직 여기 있어도 돼? 너는 아직 나를 보고 있어? 나도 아직 사랑받고 있어? 당신이 고개를 돌려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줄 때, 부드럽게 웃어줄 때, 당신은 강아지를 버릇없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강아지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응, 너 여기 있어. 응,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응, 너는 아직 내 사랑 안에 있어. 어쩌면 강아지가 정말 기다린 건 밥상 위의 한 조각이 아니라 그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작은 파트너와 더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